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습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항상 하듯이 새 노트 열기를 하시고, 죄송합니다. 새 노트가 아니고, 노트 열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트 열기를 누르시면 GitHub에서 파일을 열 수 있죠. 그래서 HAOYONGSIM 검색하시면 있는 이 저장소 중에서 제일 밑에서 여덟 번째 있는 누메리카 2023 선택하시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과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과제의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과제의 이 주피터 노트 파일을 여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6번부터 한번 보면은, 이제 문제 6번은 우리 아이겐 페이스 실습했던 그 예제를 랭크 R 어프로시메이션을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강아지 사진을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평균을 빼주고, 거기서 SVD를 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한 다음에 이 시그마 값들의 분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값들의 분포를 보시면 이 큐뮬레이트 썸을 통해서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이건 싱귤러 밸류를 먼저 플롯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싱귤러 밸류의 로그 값으로, y 값을 로그 값으로 취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10의 5승부터 해서 10의 1승까지 10까지 이렇게 쭉 값이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고, 대부분이 이 앞부분에 큰 값들이 이제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굉장히 작은 값들이 있기 때문에 큐뮬레이트 썸을 했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은 이 큐뮬레이트 썸을 해서 싱글러 밸류를 모아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썸으로 나눠서 얘가 0.85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인덱스를 찾는 그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 큐뮬레이트 썸이 0.에서 95 또는 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 85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0.85보다 큰 거를 우리 불리안으로 이 리스트 큐뮬레이트 썸 중에서, 큐뮬레이트 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점으로 찍는 다음에 여기 각각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 중에 85% 이상이 되는 그 인덱스, 여기 밑에 X축이 지금 인덱스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그냥 싱귤러 밸류를 큐뮬레이트 썸을 한 거를 플러스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토탈 베리언스 익스플레인드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의 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곱의 큐뮬레이트 썸과 그 다음에 제곱의 썸으로 나눠준 비율을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 이 코드를 이렇게 제곱의 텀으로 수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싱귤러 밸류 자체 첫 번째 플롯이고요. 이게 두 번째가 제곱에 대한 텀은 95%가 넘는 게 거의 처음 몇 번째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그 불리안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85% 이상, 만약 95% 이상이라고 하면 이걸 95%로 바꿨을 때 크라이테리아를 확인해 보면은 false false 하다가 세 번째가 true죠. 그러니까 이 큐뮬레이트 썸의 비율이 처음에 90%, 그 다음에 93%, 그 다음 세 번째부터 96%를 넘으니까 95% 이상이 되는 거는 세 번째다. 그래서 세 번째 인덱스를 뽑기 위해서 이 전체 1500개 중에서 세 번째, 이 true 중에서 가장 마지막 거, 그러니까 이 크라이테리아의 true false 중에서 이 1, 2, 3이라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리턴을 하면 이 95% 이상에 해당하는 랭컬 어프로크시메이션, 그러니까 세 번째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90 지금 몇 %였죠? 6%니까 95% 이상의
베리언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7번. 문제 7번은 아이겐페이스 실습했던 게 아니고 여기 아이겐페이스 들어있는 실습 2번에 여기에 오베리안 캔서 진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개의 진 익스프레션들을 환자랑 정상인에 대해서 쫙 모아서 그거를 이제 정상인 환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뽑는 실습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Z값을 0을 기준으로 환자가 환자라고 구별되는 경우 또는 환자가 환자가 아니라고 구별되는 경우 정상인 정상인으로 구별하거나 정상인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거의 정확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서 이 평균을 빼서 민 센터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민 센터 데이터에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하고 그 다음에 V 트랜스포즈에서 원래 데이터에 곱하면 민 센터 데이터에 곱하면 이 Z라고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가 나오게 되고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봤을 때 X축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정상 왼쪽은 이제 캔서 암이라고 만약에 구분한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섞여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란색이 대부분 오른쪽 있죠. 빨간색은 어느 정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게 포션이 약간 큰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프린시팔 컴포넌트 1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이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0보다 큰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노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캔서로 정의하는 그러니까 여기 0보다 큰 거는 파란 색깔 노멀 나머지는 캔서로 정의하는 함수인 np.wher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 PC1이라고 하는 지금 만약 이걸 실행하시면 이 벡터랑 같은 쉐입의 벡터를 만드는데 그 벡터가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어레이고 이 값들 중에서 0보다 큰 값 쓴 노멀 나머지는 캔서로 채워진 같은 크기의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PC1이라는 값이 0보다 큰 거는 노멀 여기 밑에 여기 노멀 0보다 작은 거는 캔서 그래서 아까 확인해 보시면 PC1에서 이게 마이너스 하다가 여기 플러스 여기는 노멀 여기는 캔서 여기 노멀 캔서 이런 식으로 캔서 하다가 여기 노멀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이 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예측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캔서 노멀에 대해서 정확도를 많이 계산하고 싶다면 이 두 개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앞에서 이 변수에 넣었었는데 GRP라는 변수에서 이제 캔서랑 노멀을 가지고 왔고 그 두 개가 같은 경우에는 맞춘 거고 틀린 경우에는 틀린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 이 true를 모두 썸하고 false는 0이니까 썸이 안 돼서 전체 사이즈로 나눠주면 73% 정도의 정확도로 이걸 구별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환자 중에서 환자가 아니라고 구별하는 정도의 정확도라고 했을 때 환자가 환자임을 인식하는 정확도 일단 이걸 하려면 일단 환자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실제로 이 아이팻에 이게 인덱스 페이션트라고 해서 인덱스 페이션트 그러니까
환자의 인덱스를 여기서 우리가 이 같은 그룹에서 이 클래스 제로가 아마도 확인해볼까요? 클래스를 확인해보면 노멀 또는 페이션트인데 캔서가 먼저, 그러니까 캔서랑 노멀이 있는데 이 전체 그룹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캔서에 해당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이게 처음엔 true, 그 다음에 캔서가 아닌 경우에는 false가 리턴되는 불리한 어레이가 리턴된다고 했었죠. 그 불리한 어레이를 이제 index of patient, 이게 불리한 인덱싱을 하는 거죠. 불리한 인덱싱에 patient, 그 캔서 부분만 가져오는 어레이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정상인만 노멀만 가져오는 그런 불리한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리한 어레이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하면은 프레딕션 중에서 원래 정답이 페이션트, 그러니까 캔서인 부분만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그 가져온 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는 원래는 캔서를 다 가져와서 얘가 다 캔서면 다 맞춘 건데 그 캔서 중에서도 노멀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캔서로 맞춘 거를 우리가 전체 캔서인 걸로 나눠주면, 그러면 캔서로 인식하는 정확도가 나오겠죠. 그럼 캔서가 아닌 걸로, 그러니까 환자가 아니라고 구별하는 정확도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환자를 환자라고 구별하는 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로 구별하는, 그래서 환자로 구별하는 정확도, 제대로 정확도, 그러니까 올바르게 구별하는 정확도와 정상인을 정상인이라고 올바르게 구별하는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멀의 인덱싱을 불리한으로 해서 프랙션 중에서 노멀을 맞춘 거를 이제 가져오면 정상인을 인식하는 정확도 84%, 환자로 인식하는 정확도는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 8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9번을 같이 보면 이거 위에 거랑 이게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제 오베리안 테스트라고 하는 그 두 개 이제 또 독립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두 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위의 기준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얘가 정상인인지 환자인지를 맞춰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럼 이 불러온 데이터를 앞에서 불러왔던 이 민으로, 여기 사용했던 민, 우리 데이터 저장했던 거의 민으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부른 데이터, 이 OBS 테스트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프리셋 컴포넌트 아날리시스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데이터의 평균으로 빼주는 거를 첫 번째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데이터에 이제 V를 첫 번째 싱글러 벡터를 곱해서 나온 값을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구하고, 얘가 양수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정상인이고 두 번째도 양수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은, 그래서 문제 10번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좌표축의 도미넌트 프린시플 액시스, 그러니까 주축을 찾는 문제, 그 데이터를 생성한 거를 제가 저장한 그 CSV 파일을 읽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분산과 평균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성한 데이터를 쉬프트 시켜가지고 만든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걸 불러오면은 이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한 거 불러올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쉐입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총 10,000개의 데이터가 이제 x, y 해서 두 개의 변수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데이터는 이제 첫 번째
인자고 y 데이터는 두 번째 인자가 되겠고요. 그걸 플러스를 해본 거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SVD, 그러니까 그 PCA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X 데이터의 평균 빼주고 Y 데이터의 평균 빼준 다음에 스택을 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곱하기 피처 이런 식으로 이거 쉐입을 만들어주죠. 그렇게 만든 10,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SVD 평균을 빼준 민 센터 데이터를 가지고 SVD를 수행해서 V를 곱해서 Y 싱글러 벡터를 곱해서 PCA 값 프린시플 컴포넌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곱해지는 V는 이제 V 트랜스포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V1, 그 다음 이거 두 개가 V2 벡터가 되겠습니다. V2 벡터 이제 인자가 되겠죠. 아니 요소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이 컬럼 첫 번째 컬럼의 값을 이제 곱해주면 PC1,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의 값을 곱해주면 PC2가 나오니까 그거를 플러스를 해보면 PC1 값은 X축으로 베리언스가 크고 PC2 값은 Y축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베리언스가 이 다음으로 큰 수직한 방향으로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냥 어떤 주어진 데이터 2,4, 그러니까 2,4는 요 정도에 찍히겠죠. 만약에 여기다 그려보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2,4 위치에 이 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찍어봤을 때 프린시플 컴포넌트 1과 2를 구하라는 거는 여기서 찍었을 때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요? 만약에 PC1과 PC2에 이 적용한 값을 찍어보게 되면은 2,4에 이 right singular vector v를 곱하면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 두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나오고, 이거를 한번 플러스 한번 해보면 여기다가 이거를 PC1,2로 인자를 받아서 PC1,2, PC2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2,4 했던 게 요 축에서 봤을 때 이 위치에 있겠죠. 이거는 주소가 4.46, 2, 마이너스 0.26 Y축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X축으로 이 정도 떨어진 그런 데이터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1과 2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462, 마이너스 0.266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11번, 여기서부터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인데 다음 0,2, 2,0,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주소의 이런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리스트 스퀘어로 이 AX 플러스 B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라인이니까 AX 플러스 B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식으로 세우게 되면은 일단 이 첫 번째 X에 곱해지는 게 A, 그 다음에 1에 곱해지는 게 B 해서 A와 B에 곱해지는 디자인 매트릭스의 A를 만들고, 그 다음에 Y를 가지고 그
ax equal y라는 식으로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해서 svd를 해서 수도 인버스를 구하고 수도 인버스를 이 y에다 곱해줘서 여기서는 b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y에 곱해줘서 역으로 이제 a와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 a와 b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려주게 되면은 0부터 5까지 그래서 여기서 5까지 0부터 5까지 0.2 간격으로 쭉 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선이 이 빨간 색깔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그런 직선 스트레이트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2번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1,0.3부터 해서 10,3.2까지의 데이터가 있고 얘가 f equal x라는 f가 1 그 다음에 2, 4 이렇게 x는 0.3, 0.7 이런 식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라는 식에 놓고 구해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때 a랑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는 ax 플러스 b로 놨는데 지금 해설이 이 솔루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서 f equal kx로 놨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생각했을 때 f equal 만약에 ax 플러스 b라고 하면은 지금 f라는 거랑 x라는 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a랑 b에 대해서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정의된다고 가정했던 건데 여기서는 지금 f equal kx로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b 텀이 없고 여기 기울기에 k 텀만 넣어주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놓고 만약에 풀게 되면은 ab로 놓는 게 아니고 데이터 디자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그냥 하나의 변수 k라는 거에 곱해지는 여기 이게 원래는 여러 개 베타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k 하나고 여기 x 값 하나만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지금 1, 2, 4, 6, 10이니까 1, 2, 4, 6, 10이 들어가고 이거 이꼴 0.3, 0.7, 1.3, 1.9, 3.2 여기서의 이 두 개의 매트릭스로 얘를 인버스, 수도 인버스를 해서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풀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답 풀이가 잘못되었고 ax 플러스 b가 아니고 그냥 ax와 같은 기울기에만 이제 디펜던트한 그런 식을 세워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 A는 원래는 뭐 x 앞에서 보시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를 x랑 이제 1로 채워주거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x가 디자인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럼 a에 대한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a에 대한 svd를 하면은 여기 값을 가져와서 수도 인버스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수도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해주고 수도 인버스 구하고 이 수도 인버스를 y에다 곱해주면 여기서는 기울기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k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울기가 0.32가 나오고 그럼 0.32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k 곱하기 0부터 10까지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네. 스프링 컨스턴트는 k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x 플러스로 단순히 놓고 풀었다면 이런 식으로 0이 아니고요 고프셋이 0.01 정도 나오는데 이건 우리의 디자인 매트릭스랑 우리가 가정한 디자인과 다른 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0.317이 아니고 이제 실제 정답은
325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뉴턴-랩슨 메소드를 볼 텐데, 이 뉴턴-랩슨 메소드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근사적으로 x의 근을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2 곱하기 사인 루트 x 빼기 x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 함수에 대해서 0부터 12 미만까지, 그래서 0.9까지 9.9까지 해서 쭉 그려주면은 이 x축과 만나는 게 대충 한 3 정도 근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충 3점 몇의 그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두 번째, 뉴턴 레슨 방법을 사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x0가 1이고 이제 근사상대 오차가 0.001%보다 작게, 그러면 일단 뉴턴 랩슨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거를 미분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은 sin x 미분은 이제 코사인 x고, 그 다음에 이 루트 x 밖으로 빼면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그냥 x는 미분하면 1이 마이너스 x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남고 1은 이제 미분하면 지워지는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을 구하고 이걸 이제 뉴턴 랩슨 방법을 써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2.9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값은 1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 문제에 주어졌죠. 그 다음에 근사 상대 오차는 10-5승이죠. 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10-5승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 3차 다항식을 먼저 그려보고, 그게 이제 해가 여기 3개 나오네요. 0.5 근처에서 1.5와 2.0 사이에서, 그 다음에 3.5 보다 조금 더 큰 값에서 나올 거고, 그때 초기 값을 3을 사용해서 시작하면 여기보다 약간 위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오고 하다 보면은 여기 3.5 근처에서 해가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랩슨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보게 되면 앞에서 했던 건 똑같은 식인데 미분만 여기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1.7x 제곱 이거를 미분해서 6x 제곱 마이너스 23.4x 이런 식으로 f 프라임 x를 구해주게 되고, 그대로 같은 시기에 초기값을 바꾸고 톨러런스는 확인해서 맞춰주게 되면 10-5승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3.6, 우리가 3.5 근처에서 3.6이 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도 비슷한 문제고 이거를 식만 바꿔서 해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충 2.9 근처에서 해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그려보면 이제 계산해보면 2.860에서 이제 이 수치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문제 16번을 보시면 이 x제곱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x승의 나누기 스퀘어 루트 x1 플러스 x제곱 요 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있는 파란 색깔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파란 색깔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함수에 대해서 3개의 포인트, 3개의 점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개 점을 이용해서 2차 다항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해보자. 이렇게 주황색 인터폴레이션 된 2차 다항식으로. 그래서 이 3개의 값을 일단 뽑아야겠죠. 함수를 여기에서 주어진 이 x제곱 2 마이너스 x승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0, 1, 2에 대해서 x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때 디자인 매트릭스 우리가 2차 다항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했기 때문에 2차 다항식이면 2차 다항식
방식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세 개의 개수로 표현해서 세 개의 미지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는 x의 제곱, x1의 제곱, x2의 x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x2의 제곱, x2, 1 이렇게 쭉 해서 모은 게 여기에 a, b, c가 곱해졌을 때 그때 이제 y1부터 y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 매트릭스 A를 만들어줬죠. 그럼 A는 x제곱과 x와 1로 구성된다. 그래서 여기 x제곱과 x와 1로 구성된 벡터를 스택해서 만들면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x가 처음에는 0일 때 x가 0일 때 0, 0, 1, x가 1일 때는 1, 1, 1, x가 2일 때는 4, 2, 1 이런 식으로 디자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x3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의 이 A의 인버스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지금은 사실 3x3 매트릭스라서 바로 인버스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3x3 매트릭스가 아니고 직사각형 매트릭스면 이게 뭐 가로로 길거나 하면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도 인버스, P 인버스라는 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수도 인버스는 인버스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해서 여기로 넘겨주면은 요 세 개의 A 인버스 곱하기 Y 해서 이 ABC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해보면은 ABC가 이런 식으로 이 A, B, C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이거를 A, B, C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려보면 X가 X축, 그 다음에 X는 지금 0부터 2까지 0.1 간격으로 이렇게 일단 점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측된 값,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측된 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피팅된, 인터폴레이션 된 값의 이 세 개의 빨간 색깔 점을 통해서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다항식을 그린 거죠. 그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구한 거랑 비교해 보면은 원래 있던 이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근사적으로 함수를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과제에 대한 풀이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 과제 1번도 해서 그 솔루션을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